안녕하세요. 산업보안입니다. 오늘은 이 건축물 설비 철거 해체 시 반드시 성면 조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성면 조사 그리고 성면이 들어간 자재의 해체 제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성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등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성면 조사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성면이 과연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이 성면은 이 돌석자에 손면자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는 돌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이 성면 원석인데요. 원석 마치 솜과 같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생겼죠. 그래서 이제 돌섬이라고는 불리게 된 거고요. 영어로는 아스베스토스입니다. 아스베스토스가 이제 그리스 어원에서 따온 건데 불멸의 물질이라고 합니다. 불멸의 물질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요거는 써도 뭐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물질인데,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건축자재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중에는 지붕 슬레이트, 시골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. 이런 슬레이트, 그 다음에 뭐 학교나 뭐 빌딩 이런 데에 천장재로 많이 쓰였던 이런 텍스, 이런 거에 뭐 성면이 보통 한 7%에서 한 15% 사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성면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성면에 많이 노출이 되면 폐질환, 특히 이제 폐암이나 뭐 악성 중피종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성면은 사용이 다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.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는 수입, 제조,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. 그렇지만 그 2009년 이전에는 성면 건축자재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철거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 해체 대상 건축물 안에 이런 성면 자재가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면 조사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성면 조사의 그럼 주체는 누구냐? 철거 해체 대상 이 건축물 설비의 이 소유주 및 임차인입니다. 그래서 보통 건축물 설비 소유주 등이라고 하는데요. 이 건축물 설비 소유주 등은 반드시 일반 성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일반 성면 조사 내용에는 이제 건축물 설비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되고, 만약에 성면이 있다 하면 성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및 위치, 면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면 조사 결과는 이 건축물 설비의 철거 해체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일반 성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일반 성면 조사하고 그 설비의 철거 해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록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기관 성면 조사라는 게 있는데, 건축물 설비 그 철거 해체 시에는 반드시 성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이 건축물 설비인 경우에는 이 조사 기관을 통해서 성면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. 이 조사 기관은 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업체인데요. 그 기관 성면 조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어떤 거냐 하면, 만약에 주택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, 그 다음에 그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그 면적이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 기관 성면 조사 대상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 그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. 그다음 기타 뭐 단열재 등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, 일반 성면 조사 내용 플러스 그 성면의 종류, 함유량 등이 포함된 내용을 조사해야 되고요. 이 조사 결과는 철거 해체 작업이 종료된 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일반 성면 조사는 그 철거 해체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 기관 성면 조사 내용은
철거 해체 작업이 종료된 후 3년간 보관해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고요. 자, 방금 설명드렸던 기관 성면조사 주택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이 주택이 200제곱미터,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그 해체 제거하는 면적이 만약에 200도 제곱미터 이상이다. 그러면 이제 기관 성면조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주택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해체 제거하는 면적이 요 정도다. 그러면 200이 채 안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 성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이제 50제곱미터, 평수는 약 한 15평 정도 되는데, 자,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물이 단층일 수도 있지만 여러 층일 수 있죠. 여기가 예를 들어 1층, 2층, 뭐 3층이다.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바닥에 각 층별 바닥의 면적을 다 더한 게 바로 연면적입니다.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체, 철거하려는 예를 들어 해체 철거하는 게 천장이다. 이 천장의 그 각 층의 면적이 해체 철거하려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기관 성면 조사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성면 조사 기관을 그럼 과연 어디에다 의뢰해야 되냐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성면 조사 기관 전국 명단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등재해 놨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도 링크를 해놨습니다. 다음은 성면 함유 자재의 해체 제거인데요. 산업안전보건법 제 122조 등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이 성면 해체 제거업자라는 게 있는데 기관 성면 조사 대상이면서 해체 제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등록된 이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체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이 일정 규모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해체 제거하려는 벽, 바닥재, 천장, 지붕재 등의 성면이 1% 초과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서 성면이 함유된 그 자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체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더라 하더라도 이 자체 성면 해체 제거도 가능합니다. 다만 이 등록된 업자와 동등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고 법에서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제 생각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등록된 업자의 인력,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춘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고용노동부에 이 해체 제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재, 성면 함유 자재인 경우에는 자체 작업을 해도 됩니다. 단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이 작업 기준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. 자,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이 이 성면 해체 제거업자들이 지붕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장면이고요. 요거는 실내 천장재 중에 이 텍스를 제거하는 이런 장면입니다. 그래서 개인이 이런 장비나 인력들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 설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업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. 그리고 성면 해체 제거업자 이 명단 및 성면 해체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 이렇게 등재해 놨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고 동영상 아래 더보기에 바로 가기도 링크를 해놨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성면 조사 및 성면 해체 제거 절차 흐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다.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은 이게 A라고 했는데요. 이 A가 바로 요거에 해당됩니다. 기관 성면 조사 대상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데
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 자체 성면 조사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일반 성면 조사입니다. 일반 성면 조사를 하면 되고,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성면이 1% 초과되어 있다.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업자를 통해서 철거하거나 자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성면 해체, 법에서 정한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성면이 1% 초과되어 있지 않다. 그럼 그냥 일반 철거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다.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.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, 주택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해체 제거하려는 부분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이상인 경우, 설비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, 이런 경우다. 그런 경우에는 이 지정 성면 조사 기관을 통해 성면 조사를 해야 된다. 이게 바로 기관 성면 조사입니다. 자, 기관 성면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성면이 1% 초과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자,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철거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1% 초과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다.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가 이제 이런 이 케이스죠. B라고 써놨습니다. 자, 이 케이스 예를 들어 철거 해체하라는 벽체 재료, 바닥재, 천장재,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성면이 중량 비율로 1% 이상 초과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, 그러니까 뭐 벽재, 바닥재, 천장재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해체 제거하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. 자,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.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등록된 기관과 동등한 인력, 장비, 시설 등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. 자,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도 이렇게 있고, 근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, 이 B에 해당하지 않는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일반 업자 철거 또는 자체 철거 가능합니다. 그러나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등록된 이 성면 해체 제거 업자를 통해서 해체 제거해야 되는 그런 성면 건축물 설비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고용노동부에 작업 7일 전까지 해체 작업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승인이 떨어지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이 산업보건 실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